안녕하세요.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. 셀트리온 2028년도 미국 바이오 시밀러 시장 규모가 13조대입니다. 이 성장의 기회가 열려 있는데요.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여야 되는데요. 계속 이제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 플레이를 하면서 셀트리온을 팔고 다른 어떤 종목군들을 샀다는 부분들이 나오네요.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028년도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14조다. 그래서 셀트리온 성장 기회가 뭐 있다는 이제 기사가 오늘 나왔는데요. 자, 1세대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존속 기간이 잇따라 만료되면서 사실 이제 뭐 1세대라고 하면 뭐 레미케이드라든지 엠브릴이라든지 그 휴미라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1세대고요. 이후에 이제 그 2028년도까지 이제 추가 이제 세컨드 웨이브의 추가 이제 바이오 의약품들 오리지널 이제 만료가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휴미라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롤리아라든지 아일리아 여러 이제 바이오 의약품 특허가 한 50개 정도가 이제 2030년까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국내 이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성장 기회가 이제 가속화되죠. 28년도 기준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가 13조 정도로 예상이 되어서 올해 대비해서 연평균 이제 성장률 CAGR 기준으로 16.4% 상당히 이제 성장 속도가 세다라고 봐야 되겠죠. 특히 이제 뭐 그 스텔라라 관련되는 부분, 그 다음에 이제 에브비의 휴미라 이런 어떤 특허가 만료되면서 경쟁업체가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어떤 상태고요. 최근에 미국 정책들도 누가 뭐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약가 인하 관련되는 부분에 이 기존의 어떤 이제 제약업계들하고 굉장히 이제 신경전이 많이 있는 상태인데요. 이미 뭐 10월 달에 향후에 약가 인하 관련되는 부분에 정책들도 나왔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가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맞서서 이제 장려가 지금 되고 있는 어떤 부분이죠. 그래서 본래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보다 뭐 약가가 30% 이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뭐 그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는 걸 대비해 가지고 휴미라 같은 경우는 뭐 약가가 빠진 거는 거의 뭐 80%, 90%까지 빠지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고 이런 상태에서 약가 인하는 좀 더 이제 강하게 일단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. 사실 제 2018년도에 이제 그 미국 쪽에서 바이오시밀러 활성화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바이오시밀러 액션 플랜 BAP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때 국내 기관들이 셀트리온의 목표가를 뭐 40만 원 이상으로 막 매기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PBM 등재 이후에 미국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호평을 했습니다만 생각만큼 이제 활성화는 되진 않았어요. 그래서 뭐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이야기도 있고 유럽 시장이 이제 공보험 중심이었다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사보험 중심이고 기존의 이제 회사들이 방어하기 위해서 에버그린 전략을 여러 가지 뭐 특허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추가적으로 이제 덤핑한다든지 패키지로 넣어가지고 이제 전략들을 여러 가지 구사하면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시장 진입하는데 상당히 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뒤에 이제 정책적인 어떤 효과들이 과거 대비해서는 많이 좀 나아지고 있는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이제 뭐 올해 내년 향후에 이제 고성장의 어떤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. 국내 어떤 바이오시밀러 제품 자체 우수성뿐만 아니라 약을 파는 어떤 이제 영업 관련되는 전략에서는 미국은 사보험 시장이니까 뭐 PBM 관련되는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어떤 시장을 선점하는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형의 차별화 결국은 환자들과 의사들이 선호할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가격단에 어떤 매력이 있는 이런 제품들이 나와야 되겠죠.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허가 제품 대비해서 미국의 허가 제품 숫자가 차이가 이렇게 나죠. 근데 뭐
그 최근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뭐 핫했던 부분인데요. 과거 대비해서 지금 승인된 바이오시밀러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이 런칭된 게 미국 시장에 9개고 굉장히 이제 경쟁이 치열하죠.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유플라이마, 그 다음에 뭐 베그젤마, 그 다음에 뭐 램시마, 그 다음에 뭐 트룩시마, 호주마 관련되는 부분, 그 자가면역 질환이나 항암제 라인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을 개발 성공해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출시하면서 계속 이제 성장 관련되는 부분을 도모하고 있고요. 자, 다른 어떤 이제 기관에서도 봐도 2028년도까지 올해 어떤 그 시장 규모 대비해서 2배 이상 됩니다. 그래서 이제 CGR 관련되는 이제 그로스 레이터 관련되는 부분들도 보면 계속 이제 연평균으로 보면 내년도와 내후년도의 어떤 생산 캡카가 상당히 좀 높거든요. 장기적으로 계속 좀 증가합니다만 내년도 내후년도 그러면 셀트리온이 사실은 램시마, 에스시마, 그러니까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과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미국 시장의 어떤 내후년, 2024년, 2025년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이제 커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거든요. 근데 주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,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실적단이 나온다라고 하면, 주가 측면에서도 뭐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가 장기적으로 보면 2028년도까지 열립니다만 내년도 내후년도도 성장폭이 상당히 좀 가파를 수 있다. 이런 어떤 지금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고요.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CGR 어떤 성장률에서도 이 안티바디 테라피틱스,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성장이 가장 높습니다. 보시면 2024년도, 2025년도에 보시게 되면 28.34%. 여기는 가면 갈수록 계속 성장률이 높죠. 자, 이런 부분들 자체를 보시게 되면 이 규모 시장 자체가 21.7%로 이제 이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그 오리지널 특허 만료되는 어떤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2030년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이번 기회를 장기적으로 좀 잘 잡아야 되고, 그래서 이런 대비로 해서 미국의 어떤 직판 관련되는 부분과 신경을 썼고, 이 진펜트라는 신약으로 지금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합병의회 이제 이 부분의 어떤 공략이 가장 중요하고요. 자,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요, 사실 이제 어떤 국가의 연기금은 장기 투자를 기본적으로 하죠. 그래서 펀더멘탈 대비해서 좀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어떤 부분인데, 우리 한국의 이제 국민연금을 보면요, 거의 뭐 지금 쇼트막에 모멘텀 플레이를 주로 하는 그런 어떤 운영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달에 들어서 지금 이제 셀트리온을 대거 이렇게 매도하고 난 다음에 신규로 이제 매수했던 부분들 보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카카오, 게임주. 그 뭐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작 모멘텀이 있습니다만 실적은 되게 지금 안 좋았잖아요.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가격은 많이 빠졌습니다만 회사의 어떤 지금 퍼 레이쇼 같은 경우 거의 뭐 70이 넘어가고 이러거든요. 그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되는 부분들은 모멘텀이 있는 데 비해서 실적은 지금 안 따라주죠. 그래서 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거의 모멘텀 플레이에 있는 종목군들을 삽니다. 그래서 뭐 내용은 보면 저평가되어 있거나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는 종목을 늘리는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데,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멘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이제 뭐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본다라고 하면 메모리 바닥론을 해서 삼성전자를 뭐 이렇게 지난달 샀다가 이번 달에는 오히려 여기를 또 팔고, 로봇주 이런 걸 샀어요. 로봇주 같은 게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성장 모멘텀이 있습니다만 실적은 적자죠. 그래서 모멘텀 플레이를 한다는 게
이 연기금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컨셉하고 좀 못 떨어져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데도 계속 이제 한 두 달 넘게 계속 팔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연기금의 어떤 이제 운영 전략들 자체가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? 국민연금이 갖추어져야 될 어떤 장기 투자자로서의 어떤 흐름에서는 상당히 이제 뭐 같이 뭐 롱숏 전략을 구사하는 사모펀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뭐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연기금이 이제 매수하는 걸 따라하는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도 있습니다만, 국민연금이 당장의 모멘텀 투자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로봇주 게임즈들을 사들이고 있다. 이런 표현들도 상당히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? 중장기적으로 이 로봇이 성장이 있습니다만 실적 대비해서는 그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지금 주가 수준이고,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나와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, 셀트리온 같이 이제 실적이 있으면서 이제 내년도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이 외면하는 이런 부분들, 바이오주들이 이제 3년간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실적이 안 나왔는데, 자, 이런 것보다는 좀 시가총액이 좀 낮으면서 좀 탄력적인 흐름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어떤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을 호도하는 어떤 정권업계의 어떤 글들이죠. 예, 그래서 국민연금의 이런 어떤 투자 전략 자체는 상당히 좀 이제 아쉬운 어떤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이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이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죠.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